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소백산 정상에 때이른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급변한 계절에 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말바꾸기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김창규 제천시장이 임기 내 3조 투자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직접 해외로 뛰겠다고 했습니다. 대회 후반부로 접어든 전국 체육대회의 중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종합 6위가 목표인 충북은 160여 개의 메달을 따내며 순항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단양 소백산 정상에 때이른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하순까지도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평년보다 열흘 가까이나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급변한 날씨에 충북 곳곳의 풍경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해발 1383m 단양 소백산 정상의 연화봉이 하얗게 덮여갑니다. 길 위와 벤치, 지붕과 계단까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1cm 정도 첫눈이 쌓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아흐레나 이른 첫눈입니다.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연화봉 말고도 소백산 비로봉 정상 부근에도 이제 조금 내렸고.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확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함께 장갑, 스카프까지 한겨울 소품을 꺼냈습니다. 찬바람에 맞서는 오토바이 배달원은 방한복으로 위아래를 꽁꽁 싸맸습니다. 추워서 속옷도 입고 그냥 이렇게 스카프 타고 나왔죠. 감기들 안 되니까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왔죠. 추수를 앞둔 농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에 쓰러진 벼도 세우지 못했는데 기온이 더 떨어져 서리까지 내린다는 소식에 서둘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서 좀 차츰차츰 많이 엎어졌어요. 쓰러진 방향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비면은 잘 딸려오는데 그래서 수확이 좀 어렵죠. 지난주까지 두 자릿수였던 최저 기온은 이번 주 들어 갑자기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지난주 평년 수준이던 한낮 기온도 지역별로 5도 이상 차이를 보이며 계절을 재촉했습니다. 한길 동반한 기압골 통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또 서덮은 산지 쪽에서는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당분간 평년 수준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선거 때 내걸었던 현금성 복지 공약을 대폭 축소한 김영환 지사가 말을 또 바꿨습니다. 지원금을 줄인 것도 문제인데 전국이 다 받는 국비까지 합쳐서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자 도에서 다 내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새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매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당선되면 출산수당 1,000만 원을 한 번에 주고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양육수당도 주겠다고 약속한 김영환 지사. 합치면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출산수당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더니 결국 내놓은 건 두 가지 수당을 합한 출산 육아수당 5,265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까이 준 것도 문제지만 이 가운데 충청북도가 별도로 그것도 시군과 함께 줘야 할 순수 지방비는 전체의 21%, 1,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5년에 걸쳐 가구당 300만 원씩에 불과한 건데 나머지는 정부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전국 똑같이 주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원금입니다. 이런데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선 김 지사, 여전히 공약 후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까지 다 합해서 약속한 거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충북지사가 국가정책은 물론 11개 시장 군수들의 목까지 선거 때 미리 공약한 셈이 됩니다. 당연히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도지사 혼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출산 육아 무슨 수당을 전부 다 도에서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규모가 줄어든 건 세수 감소와 경기 악화, 물가 상승 때문이라며 선거 때는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질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수혜 연령을 15살이나 올려 대상자를 줄이고 금액도 3분의 1로 줄인 어르신 효도비와 2배 올리겠다던 농업인 공익수당을 20%밖에 못 올린 이유도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판과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도민의 표심만 훔친 공약 후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매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거를 그냥 공약 후퇴고 뭐 말 바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 후퇴가 아니라 일부 수정이고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지원을 들리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힌 김영환 지사. 사과의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정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치과와 병의원을 모집해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등 일부 진료 영역부터 시범 운영할 것이라며 대상은 진료비 일시 지불 능력이 없는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충북도가 출연한 기금으로 병의원 진료비를 대납할 계획이며 시중은행 한 곳이 시범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충북도 등이 설립한 착한은행이 취약계층 진료비를 대납해주면 환자는 진료비를 나누어서 은행에 갚고 충북도는 그 이자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외교관 출신의 새 수장을 맞이한 제천시가 해외기업 유치 등으로 3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민선 8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세웠던 용두천 복원 공약은 사실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49개 공약을 확정한 김창규 제천시장은 임기 안에 3조 원 투자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앞선 민선 7기 투자 유치 성과의 2배에 가까운 목표치입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시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직접 뛰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소 플라스마 관련 해외 기업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 발전소 투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접촉을 계속하여 하고 있고요. 그 민간 투자 유치단이 미국으로 현지로 이제 출발할. 이를 위해 4.5 산업단지 지구 지정도 임기 내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도의 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고 3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도 공약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로 관광공단 설립과 문화예술인 마을, 의림지 한옥호텔, 복합리조트 유치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중앙시장과 내토시장을 낀 용두천의 복개 복원 공약은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가로수길 조성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1차 후보지 선정을 앞둔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라든가 영주, 그리고 영월, 단양, 또 우리 제천 이렇게 해서 30만을 훨씬 넘는 그러한 그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고 있고. 이 밖에 파크골프장 3곳과 공공형 실내 스포츠 놀이시설 신설, 농축산 분야 인력 수급 확대 등을 공약한 제천시. 49개 공약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자 유치 등을 포함해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15조 원을 투입해 청주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7년까지 청주 M15 공장 부지에 15조 원을 들여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반도체 공장 증설에 필요한 변전소 조기 준공과 스마트 에너지 센터 건립은 물론 공업 용수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5일째인 오늘까지 충북은 금메달 51개 등 160여 개의 메달을 따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득점 하나하나에 또 선수들 몸동작마다 탄성과 탄식이 교차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입니다.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 소식을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중인 충북 최고 김성우의 원반 던지기. 결승에 오르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 기록이 아닙니다. 2, 3위권에 머무른 채 찾아온 마지막 기회.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50m를 넘겼고 50.34m의 기록으로 체전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1, 2, 3차 때는 별로 감을 못 잡아서 힘들었는데 후반에 감을 제대로 잡아서 던지니까 멀리 나가서 금을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 선수가 이어 뛰는 1600m 혼성 달리기도 금메달 소식을 이어갔습니다. 예선을 4위로 통과한 뒤 결승에서 선수를 모두 바꾸는 전략으로 상대팀을 마지막에 추월했습니다. 400m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작전은 이제 붙어만 오면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팀원을 믿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충북은 이번 체전에서 라켓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1, 2번 선수를 가진 남자 일반부 스쿼시는 예상대로 정상에 올랐고 고등부도 예상 밖 선전으로 1점 차이로 지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괴산군청 정영훈과 금천고 유찬이 테니스에서 청주대와 대성여상도 탁구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첫 전국체전을 뛰는 만큼 이제 압박감이나 부담감도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에서 저도 더 경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여고 농구와 제천여고 배구는 결승에 오르지 못했지만 선전 끝에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회 5일째까지 경기를 모두 마친 우슈와 조정, 바둑이 종합 2위를 차지했고 댄스 스포츠와 세팍타크로가 종합 3위에 오르며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양궁 단체전하고요. 복싱 선수들이 8체급이 지금 결승전에 진출해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아주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 6위를 목표로 하는 충북의 성적은 대회 폐막이 이틀 남았지만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 어쩌면 폐막 당일 오후가 돼야 최종 순위가 가려질 정도로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직원이 성비위로 또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청주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속기관 직원을 오늘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에 보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월과 지난달에도 중학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여교사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직속기관 직원을 각각 직위 해제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영동군의 조경사업 비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영동 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담당자들을 파면해 일벌백계하고 박세복 전 군수도 자신의 비위와 책임 소재를 솔직히 밝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동군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평가법인을 행정처분하고 조경공사를 한 미등록 업체를 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청주시가 KTX 오송역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오송역이라는 이름이 청주 지역 홍보에 한계가 있고 다른 지역 철도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청주 시민과 철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지명위원회 심의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역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주시의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와 접하지 않은 충북은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도 없이 정부의 규제만 받으면서 지역 발전은 침체하고 정주 여건은 악화됐다면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문은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 환경부 장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등에 전달됩니다. 제천시가 충청북도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 추진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제천시는 이달 중 예고된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전담 조직 신설에 발맞춰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된 레이크파크 TF팀을 신설하고 김영환 지사의 레이크파크 구상을 구체화할 세부 사업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충주와 청풍호, 대청호 등 호수와 백두대간, 관련 역사와 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국내 최대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로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내년까지 수소 충전소 10곳을 추가로 건설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준공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청주 휴게소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청주와 충주, 남부 3군, 음성에 10곳을 추가해 모두 24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수소 충전소는 14곳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충전기 한 대당 인구 비율은 11만 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내년도 수소차 지원금을 올해와 같은 대당 3,3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옥규 충북도 의원이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직에 올랐습니다. 또 유상용 전 충북도 의원이 장애인 위원장, 우성수 전 음성군 의원이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모두 6명의 새 당직자가 뽑혔습니다. 경대수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달 1차 인선을 발표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차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내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